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리뷰할 책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대 그 유전학이라고 할까요? 유전과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다음에 가장 대중적이기도 한 아주 독특한 과학자입니다. 즉, 진화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화생물학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한국에 널리 알려진 책으로는 두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죠. 한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소재로 활용되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읽은 책이고, 서울대나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 필독서로도 자리 잡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책보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이 눈먼 시계공, 오늘 리뷰를 하게 될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진화에 대해서 이기적 유전자가 다소 공격적인, 도발적인 이야기를 꺼냈었다면 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은 좀 더 차분하게 과연 진화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창조론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과연 어떻게 진화론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먼 시계공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곧 창조론이 틀렸음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밝혀내는가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선생님은 총 3가지 내용으로 세계가 설계되지 않았음을, 즉 눈먼 시계공의 포인트를 3가지 부분으로 잡아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창조론자, 즉 다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동료 과학자들, 창조론자들, 그 다음 다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과학자들, 그 다음 다른 분야에서 진화론을, 다윈주의를 활용하고 있는 학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잘못 설명하고 있는 대중매체들, 그 다음 다윈주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다윈주의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 다윈주의를 비판하는 창조론의 주장들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반박하고 있는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다윈주의라는 게 과연 뭐냐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다윈주의라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유전자의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유전자가 똑같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조금씩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유전자의 변이를 수반한 계획적 번식이 긴 시간을 보장받는다면, 긴 시간이 축적된다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일 만한 확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다윈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윈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다윈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즉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위적인 우연. 뭐라고요? 그렇죠. 무작위적인 우연이라는 말로 다윈주의를 공격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명체가 인간이라던가 아니면 사자, 사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가 무작위적인 조합에 의해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진화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창조론자들의 주장이죠. 단순한 우연으로
인간이라는 복잡한 생명체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론자들은. 하지만 그들은 커다란 오류를 정확히 두 가지를 범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람의 시선으로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거는요, 진화의 시간을 인지할 만큼 충분히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몇천 년, 몇만 년 정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우연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진화론자는 틀렸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화의 시간은 몇천 년 혹은 수만 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도 몇백만 년이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수천 년의 시간 사이에 일어난 우연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수천 년, 수백 년의 시간들. 그 안에서는 솔직히 생명체가 설계되었다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명체가 지구상에 갑자기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단위에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무작위적인 우연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이 탄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포인트, 이 책의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창조론자들은 생명체의 복잡성, 완벽성, 이해 불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기들처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포인트 1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생명체는 너무나 복잡하고 완벽하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신이 꼭 개입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작가는 단계적 환원주의라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 진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겠네요. 단계적 환원주의라는 게 뭐냐입니다. 이 책의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정말 자세한 방식으로 단계적 환원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계적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한 개체부터 시작해서 인간이라는 복잡한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인간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전 단계로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즉 진화의 첫 시작 단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건데요. 이 확인해 보는 프로그램을 작가는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박쥐의 레이더와 사람의 눈이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단계적 환원주의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를 뭐를 통해서요? 그렇죠.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 아무리 복잡한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먼식의 용의 두 번째 포인트는 1장부터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확률상 불가능하다는 창조론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누적적 선택이 아니라
단순히 걸러내는 1단계 선택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린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의 확률에 의해서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몇 억만 분의 1, 몇 조만 분의 1 정도의 확률 속에서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진화의 과정이 짧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백만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조금씩 누적적인 선택이 일어나고 그 누적적인 선택 속에서 생명체가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윈주의자를 반박하는, 즉 진화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진화의 과정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누적적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단계적 선택이 개입되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수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화의 과정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책을 읽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는 오랜 시간, 여기서 오랜 시간이라는 건 도저히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수천 년이 아닌 수백만 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누적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적적인 선택 속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눈먼 시계공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줬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정확히 3단어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첫째는 긴 시간이라는 거죠. 진화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바이오모프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누적적인 선택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